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다. 라는 교훈이 듬뿍 담겨 있는 사연입니다.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여러분 덕분에 저는 그 지옥 불구덩이를 탈출했고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와 함께 행복하게 새 인생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원제: 감사합니다. 마마보이 남편 후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들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마마보이 전 남편 그리고 그 악마, 절대 인간이라 볼 수 없는 인간 말종인 전 시모에게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당하다 결국 딸과 함께 가출, 큰언니 집에서 엉엉 울며 글 썼던 사람입니다. 다름은 아니고요. 이미 2년 반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당시 저와 같이 분노하며 또 저에게 도움되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썼던 그 글, 그건 이미 지워지고 없는 터라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웠어요.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부터 드리자면 저는 대학 시절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며 한날 한시에 두 부모님을 동시에 잃었고 이 세상 가족이라곤 두 명의 언니뿐인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30에 전 남편을 만나 1년 반 동안 사귀고 제 인생 최악의 선택, 바로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요. 사실 연애할 때는 물론이고 결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마마보이 기질이 보여서 한때는 정말 심각하게 파혼을 생각했었어요. 특히 그 악마, 아니 전 시모의 미친 짓들 때문에 진짜로 파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랬는데 마마보이 기질을 버리려 무던히 애쓰고 또 중간 역할 등등 노력을 하겠다며 엉엉 울었던 그 인간의 눈물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만 뭐 따지고 보면 이 역시나 핑계일 뿐 결국엔 뭐 다 제 탓이죠. 진짜 지 팔자 지가 꼰다고 덜컥 이 인간과 결혼이라는 걸 해버렸네요. 미쳤죠. 그랬는데 역시나 결혼 후에 마마보이 기질은 물론이고 그 악마의 며느리 의처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폭언과 멸시, 거기다 감히 돌아가신 내 부모를 욕보이는 행동까지. 그렇게 전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됐으나 그 지랄을 겪고 병까지 얻었음에도 병까지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린 건지 미련하게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쭉 참았었네요. 무려 3년 반이란 시간을 버티고 또 버틴 거죠. 그러다 하루는 보험 일을 하는 남자 동창에게 남사친이죠. 제 아이 보험 설계를 부탁하던 중에 전 남편 새끼가 제가 바람피는 곳으로 오해를 했고 정확히는 마마보이라 자기 엄마에게 세뇌가 된 거죠. 봐라 봐! 전 남자가 엄마 말처럼 바람 피우잖아. 그러네.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 이런 신발 완전 속았네. 엄마가 근본 없는 년은 믿는 게 아니랬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감히 나를 배신해? 등등 온갖 폭언과 욕설, 거기에 구타까지 이때 처음 맞았어요. 남편한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와 제 딸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바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이겼죠. 거기다 전 시모의 폭행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때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딸내미 등에 들쳐업고 두 연놈 뿌리치고 큰 언니 집으로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었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물론 저는 며칠 뒤에 그 글을 지우고 사라졌지만 죄송합니다.
그땐 그랬어요. 여하튼 그 이후 상황은 이래요. 암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편모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전 남편의 눈물 어린 사죄로 며칠 내내 계속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나중엔. 그래서 정확히 가출 한 달 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인생 최악의, 아니 두 번째 실수죠. 첫 번째는 이 새끼랑 결혼했던 거고. 여하튼 다시 집으로 들어온 후 같이 부부 클리닉도 다니고 했는데요. 거길 다니며 여러 가지 심리 검사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지속적인 상담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가끔이지만 저희 둘은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그랬던 적도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네요. 그래도 처음엔 참 괜찮았습니다. 한 6, 7개월 정도?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그 늙은 악마, 악의 근원. 지 아들이 점점 제 편이 되어가는 듯 하니까 그걸요 진짜 죽어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었죠. 온갖 참견과 멸시와 폭언과 폭행, 거기다 이간질도 모자라 악어의 눈물까지. 결국 전 아들을 어머니와 생이별시키려는 그야말로 천륜도 윤리도 모르는 대파렴치한 인간 말종 쓰레기 며느리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그 악마가 사는 동네 10분 거리예요. 그 동네 상가나 마트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왜? 거길 가면 항상 저를 때려 죽이라 했으니까요. 참고로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그 동네에 가기만 하면 진짜 귀신처럼 알고 나타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타나더라고. 하지만 아무리 개 같고 거지 같아도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해보려 열심히 애쓰는 전 남편, 그리고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저도 끝까지 이 악물고 버티려 했었습니다마는, 그 악마가 나중엔 제 아이까지 때리고, 왜? 제 딸을요 자기 아들의 자식이라 여기질 않았어요. 또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 결국 지 엄마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마마보이 새끼가.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아니 결심이죠, 결심. 생각은 늘 했었고. 과정은 쓰지 않겠습니다. 소송으로 긴 싸움이 있었고요. 그러다 올해 초 저는 드디어 그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친권, 양육권 제가 다 가져왔고요. 과정을 쓰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참고로 전 시모의 경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람으로 난 이 자식 니년이 데려가라 이랬었는데, 문제는 양육비였죠. 자기 새끼가 아니라면 절대 못 준다고 버티는 겁니다. 아들을 조종해가면서. 결국 친자검사를 했고 남편 새끼는 뒤집어졌죠. 처음으로 지 엄마에게 대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지. 이제 와서 말 어쩌라고. 재판 중인데. 물론 그 악마는 정말 끝까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하튼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저는 지금 새로운 지역에서 조그만 샵을 열어 우리 예쁜 딸내미와 함께 하루하루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날 제가 글 썼던 그 당시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 진짜 그랬네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고쳐져요. 그저 고쳐지는 것처럼 위장할 뿐이라는 걸 제 아이의 얼굴 멍자국, 그리고 입술에 흐르는 피, 그걸 보고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까지 버티며 희생하는 거라 여겼는데,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새끼가 버티는 거였고, 그런 만큼 저는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 그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비록 제 손으로 지우긴 했지만 그래도 글을 쓰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때 여러분이 주신 그 댓글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멍청하고 미련하게 또 그 새끼한테 속아가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특히 증거 수집하라는 댓글 이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제 새끼를 지킬 수 있었고 당연히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폭행 증거 그리고 부부 클리닉 상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날 댓글로 질타와 격려, 위로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야, 댓글 1번.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며느리를 폭행한 시모한테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쓴이도 신고를 하지 그랬나요? 그러면 형사소송으로 집행유예라도 먹게 했을 거고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특히 그걸로 민사소송까지 넘어가면 형사에서 승소한 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 위자료도 훨씬 더 듬뿍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유 이건 좀 아쉽네. 또 무엇보다 시모의 입장에선 며느리를 패가지고 재판까지 끌려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다라는 그 사실, 그 기록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남는 거니까. 에휴, 다른 분들도 명심하세요. 폭행을 당했을 땐 무조건 녹음 녹취해서 고소하는 게 최고입니다. 2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면 죽는다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변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겠죠. 또 이건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 한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면 최소 400시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수십일 동안 밤새도록 대화를 해야지만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 고쳐진다라는 뜻이죠 뭐. 여하튼 탈출 축하드리고요. 또 딸과 행복하게 지낸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게 딸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3번. 예전에 썼다는 걸 솔직히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서 대충만 봐도 그래요. 야 이건 뭐 인간이 아니군요. 진짜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따님과 늘 꽃길만 걸어가시길 바래요. 그렇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잘 안 변하죠. 거의 안 변해요. 그냥 변하는 척만 하는 거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응?